전해드린 대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언제쯤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 조사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과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386 정치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운동권 출신들은 그나마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었을 텐데 녹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는 야 이제 운동권 출신들도 믿을 사람들이 없구나. 저것도 부패했구나. 언론에서 얘기했던 기득권 집단들 맞구나. 라고 하는 걸로 전락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귀국 하루 만에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검찰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 전환은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이 된 게 아니고 예.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하게 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절차에서 입건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 자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는 분이 나가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예.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부 물증, 녹취록이라는 물증도 있지만 구체적인 전달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끝난 뒤에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최종으로 지시, 권유, 알선했는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초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강내구전 감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수수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기초조사. 예컨대 그분들을 불러서 물어보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정확은 나와야지 물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아마 소환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송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출두하겠다라는 의미가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면 예. 이제 소환에 불응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이것을 쌓아가는 자세가 아니었나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도 구속에 대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 내 86그룹의 대표격이죠.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휩싸이면서 자, 이를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가 이제 86그룹 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이 86그룹에 대한 이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당내 분위기가 이 86그룹에 대한 비판이 좀 모이는 모양새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86이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86그룹에 대해서는 계속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6이 벌써 586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뭐 86세대라는 게 87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큰 세대. 그러니까 광의로 보면 그런 거고요. 협의로 보면 당시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30대의 어떤 새로운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대들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어떤 정치의 주역이 되면서 이 사람들 또한 기성세대가 됐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이번에 돈봉투 사건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돈봉투라는 것이 뭐 정치권에서의 관행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정말 깨끗한 것,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사건이 나왔으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저는 대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데 예. 이번에 몇몇 분들이 옹호를 하면서는 상당히 공사가 좀 불분명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과거에 뭐 우정도 있겠지만
이를 사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는 뭐 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페이스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을 때는 이게 공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386 전체에 대해서 과거부터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내부에서 옹호하는 집단의 논리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민주당 내에서 86 용태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이 86세대를 향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대적 과제 해결과 당장의 위기에 대응할 정치체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모두 집에 가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86세대의 소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 사실 뭐 지난해도 그렇고 매 고비마다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영남 의원들 뭐 용태론 뭐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도 86세대의 정치인들의 용태론은 매 고비마다 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것인가? 이건 좀 별개의 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엔 아마 이제 사법적인 조치의 범위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86그룹이 그러니까 운동권 86이라고 저희가 속칭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86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 승승장구했어요. 임종석 이전 전대의장이 비서실장으로 들어왔고 원내대표만 해도 5분이 아마 연달아 했을 겁니다. 86그룹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기득권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기득권 역할을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역할을 하면서 자정작용은 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조국 사태 때 보면 옹호하게 바빴고 이재명 그 리스크 때도 상식에 반하는 말씀들로 옹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사태 동봉투까지 와서도 이렇게 만약 간다면 이것은 어떤 가치 영역을 넘어서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 내 편은 무조건 감싼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다면 민주당이라는 고유의 그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에서 가치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으로서 당을 혁신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돈봉투 사태까지 만약에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떠나서 당원들이 아마 386 운동권 세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질문에 연일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건석 이성만 의원도 국방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이제 기자들이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계속 며칠에 걸쳐서 김연아 전 의원 이야기, 박순자 전 의원 이야기, 이렇게 상대 당 의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뭐 결국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사건이 나오면서 한번 사과도 했고 이제 송영길 대표의 앞으로의 대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당이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받으니까 어떤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왜 민주당 문제만 삼느냐? 국민의힘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그 상기시키고 싶은 의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갑자기 김연아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도 지금 저런 사건이 좀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제 함께 같이 들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두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방식이 왜 기자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느냐 이런 걸 약간 따져 묻는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또 언론에서 좀 부정적으로 다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동보트 사건은 동보트 사건대로 또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또 이거와 무관하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 당당하고 깨끗하냐 이런 뜻을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꼭 그게 뭐 물타기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자체가 뭐 희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다 같이 한번 다루면서 어떤 정치권의 자정의 계기로 삼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저런 발언 형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자리에서라도 국민의힘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자분들한테 저것을 박순자 의원은 좀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뭐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묻는단 말이죠. 이건 물타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것은 어찌보면 국민께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현재 본인도 책임을 인정하고 송영길 전 대표도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현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실 약간의 편파적인 경선 관리로 인해서 탄생했다고 비판이 있는 현 당대표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염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인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언 논란을 일으켰죠. 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당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것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태영호 의원이 선거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은 김기현 당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꽤나 도움을 받았다는 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 들으신 것처럼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부분을 태영호 최고위원이 에둘러서 비판을 했죠. 자, 사실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윤리위 심사를 이제 자청하면서 몸을 낮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당대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변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본인의 그 앞으로의 선거, 공천 이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뒀다 이렇게 전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당원들이 선택을 했지만 당원들이 그런 해프닝을 하라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역사적 소신을 계속 피력하라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소신 피력에 따라서 만약에 국민들의 시선이 바뀐다 그러면 그건 당원들이 염려했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여론을 만약에 본인이 소신을 밝혔는데 여론에서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소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부분이고 미래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과거 역사적 인식을 본인이 굽히실 수 없는 소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뜬금없는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쨌건 저쨌건 그런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뜬금없는 그러니까 시점도 안 맞고 맥락도 없는 이런 문제 제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냐? 그러니까 당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뭐 징계 개시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막기 위한 저항이다. 좀 그래서 당무를 책임지는 최고위원으로서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은 조금 자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 부분에서 이제 자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은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틀린 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틀린 게 아니라 소신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하고 이제 다른 삶의 궤적을 겪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북한에서 역사 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받았고 상당히 이제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은 했기 때문에 남한에 들어왔지만 역사 인식이나 이런 문제는 또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주류나 정통성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런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소신을 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거와 화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앞으로도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와 정당을 되게 국민들한테 우습게 보여지는 게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당의 지도부입니다. 당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거고요. 당원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위원이 그런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어떤 걱정거리나 이런 걸 끼치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전에 설화를 일으켰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앞으로의 상당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정치나 국민 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갈 것이다. 저는 걱정이 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있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수위는 어느 정도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계시니까 물론 뭐 윤리위원회는 좀 다르지만 자,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윤리위원회 구성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윤리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조사할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갖고 본인의 얘기를 듣고 징계를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발언에 대한 반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원들의 입장, 뭐 여러 가지 또 탈원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징계 수위가 가벼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또 하나는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징계도 그렇지만 앞으로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김재원 의원의 전 의원의 기존의 행동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조금 징계가 생각보다 셀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상되는 징계 수위는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여론조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정당 지지도가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34.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5.7%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랑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3.1%포인트 내렸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뭐 45%의 지지율을 받고 있죠. 3.1%포인트 내린 것은 좀 민주당으로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돈봉투 사건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양당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이제 양당을 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잘못한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 반사 이익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을 때 상대의 실정으로부터 득점을 받는 건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고요. 거기에다가 양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상당히 실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 구도가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신뢰를 잇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은 앞서고 있지만 정치 전반에 상당히 위기이고요. 저는 대통령실이 특히 여당의 낮은 지지율은 저는 대통령실이 이제 견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정책 쇄신이나 그리고 여당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지지율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약간 제로섬 게임이랑 비슷한데 민주당이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좀 더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있거든요. 근데 0.6%포인트밖에 못 올랐다는 거는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잘못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적 질타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노력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입법권 남용에 의해서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이게 처분적 법률이거든요. 예. 간호사 처우 개선법, 노란봉투법 이거 원래 반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받쳐지고 있는 것이지 곧 지나가면 이 법들에 대한 국민적 어떤 실망감, 저항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재정이 다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절차상에서도 건너뛰는 부분이 많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제 나타나면 저 지지율도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